야구와 소프트볼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체 경기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큰 최고의 학교 스포츠 T볼.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성을 익히게 되는 야구형 팀 스포츠. 지금부터 T볼의 모든 것을 배워봅시다. 반갑습니다. KB와 함께하는 T볼 교실의 학교 수업용 영상 제작에 진행을 맡은 PDB 톰톰입니다. 제가 하는 T볼은 야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 쉽고 재밌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배우고 즐기는 야구의 리더 게임, 그게 바로 T볼인데요. 학교에서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T볼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20년간 T볼을 가르치고 계시는 문성환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금동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문성환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지금 20년 동안 T볼부를 운영을 해오셨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신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T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공식적으로 같이 놀 수 있는 활동이 됩니다.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는 T볼의 공동체, 팀 활동입니다. 팀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팀 활동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고요.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 또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T볼은 여학생들이 배우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체육 활동으로 여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볼 장비 자체가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T볼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운동이 되고요.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T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T볼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볼 교실에 꽂힌 타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볼은 이 야구와는 다르게 투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타격을 하느냐? 바로 이 배틀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강사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스나이퍼자! 안녕하세요. KBSN 야구 해설위원 장성호입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이 카메라 보고 설명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볼의 배팅은 야구와는 달리 이제 멈춰져 있는 공을 때리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이나 코스를 상대로 강하게 때릴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인 타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에 앞서 대중소 세 가지의 배트 중 자신의 체력과 목적에 맞는 배트를 선택합니다. 배트 선택이 끝났다면 좌타자는 배트 손잡이 끝부분에 오른손을 가볍게 밀착시키고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로 가볍게 말아잡습니다. 공의 높이는 자신의 벨트 위치 혹은 그보다 조금 높게 놓고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찾습니다. 다음으로 벨트에 맞춰서 편하게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합니다. 타격할 때 양발의 간격과 위치를 말하는 스탠스가 중요한데요. 스탠스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이 히팅 방법은 일단은 오른쪽과 좌타자에게는 오른발,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이제 왼쪽 발 앞에
볼에 위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 티볼바의 위치거든. 그러니까 이 노스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 자세가 서 있는 것보다는 낮은 자세로 가기 때문에 이 티볼의 위치를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낮게 가져가면서 노스텝으로 치게 되면 시야가 앞쪽 다리를 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티볼바를 좀 낮게 가져가면서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들지 않는 타격 폼은 이 티볼바를 자기 앞쪽 다리 위치에 맞췄다고 한다면, 다리를 드는 이 스탠스는 이 티볼바의 기준으로 10cm에서 15cm 뒤로 타격폼을 위치를 하고, 오히려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줄이면서, 그 앞쪽 다리를 들고 타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쪽에 모았던 어떤 그 타격의 힘을 앞쪽으로 전달시키는 이 부분이거든. 제가 지법을 보면 확실히 앞쪽으로 옮겨서 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힘보다 앞쪽으로 공을 더 강하게 그리고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스를 선택했다면 배트를 가볍게 주고 무릎을 조금 굽힙니다. 이때 등은 편하게 펴고 시선은 공에 고정합니다. 그립의 위치는 어깨와 귀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립이나 전신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배트 스피드와 파워가 공에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이 되는 발을 고정하고 축발의 체중을 다운스윙과 함께 앞발로 이동하며 힘차게 스윙합니다. 오늘 같이 했던 이 학생들은 뭐 스탠스라든가 이 스윙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제가 뭐 사실 따로 이렇게 가르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는 이제 톰톰 씨를 모셔가지고 톰톰 씨의 폼을 한번 제가 이게 짚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톰톰 씨를 이 자리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리 오시죠. 네. 자존심이 약간 상합니다. 네. 치겠습니다. 컨트롤 이상하게 잡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타격폼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리를 들어서 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봐봐. 네. 다리를 들 때, 사실 다리를 들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되지. 지금 톰톰 씨는 다리를 들 때 상체까지 같이 든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체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시야도 흔들리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공을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또 배우는 건 속도가 굉장해서. 봐봐. 톰톰 씨가 치고 싶은 대로 딱 치잖아요, 여기.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리를 들지 말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가르쳐 드렸던 다리를 벌려서 하는 스탠스로 한번 스탠스가 여기 딱 맞춰야겠죠. 길자로. 우리 앞쪽 다리에다가 맞춘 다음에 본인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넓이로 쓰세요. 뭐 너무 넓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좁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서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넓이로. 쏠까요? 네. 좋네. 잘 친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확실히 스나이퍼장에게 타격 레슨을 간단하게 배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격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저의 뛰어난 습득 능력도 한몫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을 과대포장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에서 티볼 이렇게 타격을 하는 학생들한테 가끔씩은 좀 되게 이런 어려운 질문들도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학생들이 타격할 때 좀
부분이 있어요.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네. 학생들이 타격을 할 때 센터, 즉 2루 쪽으로만 치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해야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타자 박스 안에서의 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를 조금씩만 바꾸게 되면 좌익수로도 때릴 수가 있고 중견수 쪽으로도 때릴 수가 있고 우익수 쪽으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 이 타격 이 박스 안에서의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직접 그 행동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타격 박스 안에서 좌측으로 칠 수 있게 이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 앞에서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다리 앞쪽을 좌익수 쪽으로의 어떤 그 타켓을 두고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익수 쪽에 이제 타구가 나올 거고. 밀어치기 타격은 타격하는 손의 반대의 다리를 원하는 방면에 두는 크로스 스탠스로 밀어칩니다. 이루 방향 타격은 타자 박스 안에서 두 발을 나란히 두는 스퀘어 스탠스로 그라운드 중앙 쪽을 향해 타격합니다. 끌어치기 타격은 타격하는 손과 같은 다리를 원하는 방면에 두는 오픈 스탠스로 끌어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 화면에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을 치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도 있어야만 하겠죠. 티볼 경기에서는 타자가 이 배팅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정지된 공을 치게 되는데 이때 수비수가 굉장히 집중력을 높여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비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가 시작이 되면 수비수는 타자가 타격한 공을 정확하게 잡아서 아웃 카운트를 올릴 수 있는 우리 편의 수비수에게 공을 정확하고 빠르게 던져줘야만 합니다. 강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비의 기본은 일단은 양손을 이용을 해서 포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포구 이후에 송구 동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 포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선을 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끝까지 공을 보면서 포구 이후에 송구 동작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러브를 혹시 잘 끼는 방법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러브를 정확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러브를 각자의 포지션과 공의 크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이때 티볼 공의 크기에 맞게 제작된 글러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러브를 선택했다면 5손가락을 글러브 안에 정해진 위치에 넣어 가볍게 끼고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빼고 사용합니다. 포구는 상황에 따라 기본 자세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면에서 옆으로 벗어난 공은 잔발의 푸더크를 사용하고 가능한 정면에서 공을 포구합니다. 가슴보다 위로 날아오는 공은 원칙적으로 글러브의 손끝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과의 손의 엄지손가락을 글러브에 겹치듯이 포구합니다. 반대로 허리띠 아래로 오는 공은 원칙적으로 글러브의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과의 손의 새끼손가락을 글러브에 겹치듯이 포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송구, 즉 이 공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티볼 공은 야구공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야구공보다 다른 이제 그립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야 티볼 공을 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야 티볼 공을 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공을 세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감쌉니다. 공과 손바닥이 조금 떨어져야 손목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구공과는 좀 다르죠? 자, 이제 볼을 던져볼까요? 제가 동작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한 시선을 정확하게 보고 공을 던집니다. 자,
자, 두 번째, 던지는 방향으로 발디딤을 하는 동시에 글러브를 끼고 있는 손은 본인의 몸 쪽으로 당깁니다. 다음으로 착지와 동시에 글러브를 낀 손은 몸쪽으로, 공을 잡은 손은 위쪽으로 향하고 체중을 디딤발로 이동하면서 공을 정점에서 릴리스합니다. 공을 던진 팔은 무릎 위로 힘차게 뿌려주며 축발을 앞으로 반복 내디디고 몸과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마무리합니다. 캐치볼은 수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치볼을 통해서 먼저 자세를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볼 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글러브 착용법과 송구 그리고 포구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 2인 1조가 되어 캐치볼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캐치볼은 시선. 그리고 특히 이 노스텝 캐치볼을 할 때는 이 무릎을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 받을 때, 그러니까 받고 나서 무릎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이 날라오면 공이 날라오는 방향대로 무릎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 같이. 그래야지 받고 나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 송구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공을 받을 때 무릎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리듬감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캐치볼은. 동료와 캐치볼을 할 때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마중 나가 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우, 진짜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박수, 박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경기 상황 중에 일어나는 이 수비 상황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비의 기본이 이제 그라운드 볼과 플라이볼 처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땅볼이라고 하죠. 땅볼이 왔을 때 이제 낮게 수비 위치를 가져가면서 포구하는 장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볼을 수비할 때 스탠스는 어깨 너비 정도로 하고 왼발을 약간 앞으로 딛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안한 상태로의 자세를 낮춥니다. 시선은 항상 볼을 바라보고 왼손잡이의 경우 왼발, 오른발 스텝을 합니다. 가능한 몸의 가운데에서 볼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이볼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죠. 티볼을 수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수비 장면인데,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충돌 위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플라이볼이 딱 뜨게 되면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고 낙하 지점까지 정확하게 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견수를 기점으로 좌익수와 우익수, 중간에 떨어지는 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공들을 포구할 때 먼저 마이볼을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수비를 하다가 두 선수가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잡는 선수가 크게 양팔을 옆으로 비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이볼을 크게 외쳐주는 게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마이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톰톰씨도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이 지금 떴습니다. 오, 날라옵니다. 마이볼! 네, 공은 여기 떨어졌네요. 이 밖에도 내딛는 발을 반보 정도 앞에 둔 상태로 무릎을 굽혀서 하반신에 여유를 두고 공을 이마나 얼굴 위에서 받아 가슴으로 내려잡으면 안정되게 포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구하는 손을 글러브와 함께 포구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송구 동작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강사님께 수비의 기본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티볼에서의 수비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티볼 연맹에서 김민규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O 찾아가는 함께하는 티볼 교실 참여하게 된 하다방위 한국티볼 연맹의 김민규 사무국장입니다. 박수! 국장님,
티볼은 투수가 없어서 총 10명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비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볼 경기의 수비수는 볼루수 1명, 내야수 5명, 외야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루수 외에는 모두 다 그라운드대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비수의 번호 순서대로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볼은 10명의 선수 모두 수비에 참여합니다. 볼루수 1명, 내야수 5명, 외야수가 4명인데요. 볼루수 이외에는 모두 그라운드 안에 위치합니다. 볼루수는 주심의 안쪽에 위치합니다. 전체 수비수의 위치를 조정하고 수비 지휘자의 역할을 하며 홈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비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루수는 1루의 2 내지 3m 옆에 위치합니다. 1루 주변의 수비는 물론 다른 내야수의 송구를 잘 포구하고 중계 플레이도 해야 합니다. 2루수는 2루 베이스 뒤 2m에 위치합니다. 2루 주변으로 오는 공을 수비하고 병살 플레이의 포구와 송구를 해야 하며 중계 플레이도 필요합니다. 3루수는 3루 베이스 왼쪽 그라운드 2m 정도에 위치합니다. 3루 주변을 수비하며 2루수처럼 경살 플레이와 중계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제1유격수는 1루와 2루의 중간에 홈 방향으로 3 내지 4m에 위치합니다. 경살 플레이 그리고 1루 백업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제2유격수는 2루와 3루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3루 사이를 담당하며 경살 플레이와 3루 백업 플레이를 합니다. 좌익수는 3루 선상의 5 내지 6m 외야 좌측, 3루 뒤 20m 후방에 위치하며 외야 플라이볼을 잡고 제1중견수를 백업합니다. 제1중견수, 제2중견수는 외야의 중앙을 사이에 두고 펜스 앞 10에서 15m 좌우에 위치합니다. 제1중견수는 외야 센터 좌측 모든 타구를 처리해야 하고 제2중견수는 외야 센터 우측의 모든 타구를 수비해야 합니다. 우익수는 1루 선상의 5 내지 6m 외야 우측 그리고 펜스 앞 20m에 위치합니다. 우익수 주변으로 날아오는 외야 플라이볼 또는 그라운드볼을 처리해야 하며 중계 플레이 시 1루수에게 공을 던지는 역할도 합니다. 타자는 타격 이후에 주자가 되어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까지 돌아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발을 땅 찍어야지만 1점이 주어지게 되죠. 때문에 타자는 주자로서도 최선의 플레이를 다해야만 합니다. 강사님? 네. 현역 시절에 이 어떤 줄루 플레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주력이 빠르진 않았는데 1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노력만 했습니다. 네. 주루 플레이는 직선주로와 곡선주로로 나뉩니다. 직선주로는 타격한 볼이 내야 그라운드 볼일 경우 1루까지 직선으로 빠르게 뛰어 빨강 베이스를 밟고 천천히 감속합니다. 곡선주로는 타격한 볼이 2루 타이생이라고 판단되면 스타트 후 스피드를 올리고 곡선주로로 1루를 밟고 2루로 달립니다. 1루 주자는 왼발로 백색 베이스의 안쪽 끝을 밟고 시선은 타자를 향한 채로 자세를 낮추고 대기합니다. 타자가 타격했다면 2루로 빠르게 출발합니다. 3루 주자는 왼발로 3루 베이스 바깥 안쪽 끝을 밟고 오른발과 몸은 파울라인 밖에 둔 채로 타자를 향해 시선을 둡니다. 타자가 타격했다면 홈으로 출발해야지만 플라이볼의 경우 하나, 둘, 셋, 넷의 고폭으로 공을 확인하다가 좌익수가 포구했다면 재빨리 뒤로하며 포구하지 못했다면 재빨리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루 플레이는 베이스러닝 경주라는 팀 훈련을 통해 실전 연습과 달리기 연습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홈베이스 뒤 한 팀 4명, 2루 베이스 뒤 한 팀 4명으로 나누고 홈과 2루 사이에 배팅티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공을 바통으로 들고 스타트를 준비합니다.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첫 번째 주자가 스타트를 해 한 바퀴 돌고 다음 주자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네 번째 주자가 한 바퀴를 돌아 홈과 2루 사이의 배팅 티 위에 공을 먼저 올린 팀이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티볼은 야구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학교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국장님, 티볼 경기를 위해서는 티볼 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네, 필요합니다. 티볼을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려면 규정된 경기장과 경기 용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장 규격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원과 장소에 따라 안전하게 만드는 경기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장은 초등학생 경기의 정규 규격 경기장입니다. 티볼의 경기장은 평탄하고 안전한 지역, 그리고 태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먼저 홈플레이트를 표시합니다. 홈에서 펜스까지 1루 선상 라인은 4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루 베이스는 18.29m로 라인 밖은 주자 베이스 색깔인 빨간색으로, 라인 안은 수비 베이스 색깔인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2루는 1루에서 18.29m, 홈플레이트 모서리에서 25.87m의 교착점에 표시하고 베이스는 교착점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3루는 2루에서 18.29m, 홈플레이트 모서리에서 18.29m의 교착점에 표시하고 베이스는 안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홈베이스 모서리를 중심으로 반경 3m의 원을 그려서 타자 서클을 표시합니다. 배팅티는 홈플레이트 뒤 50에서 100cm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1, 3루 선수 대기 라인은 타자 서클에서 5m 이상, 1, 3루 선상에서는 3m 이상으로 하고 주자의 플레이와 안전에 유의합니다. 티볼 용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모난 베이스는 티볼 전용 베이스로 1루, 2루, 3루, 홈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1루 베이스는 주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자용 빨간색 1개, 수비용 흰색 1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파란색 티는 티볼 배팅 티입니다. 고무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튼튼하고 길이는 약 50에서 90cm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란색의 이 공은 11인치 폴리우레탄 티볼 공으로 학생들이 사용해도 다치지 않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티볼 배트는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러브는 티볼 전용 12인치를 사용합니다. 크기가 비교적 큰 티볼 공을 잡기 쉽게 포켓이 크게 제작되었습니다. 타격의 연습을 향상하기 위해 타격 배팅 네트가 필요합니다. 타격 배팅 네트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설치와 해체를 할 수 있고 설치 후에도 자리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볼 전용 가방은 앞서 설명한 티볼 배트와 공, 글러브 등 다양한 용품을 담아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시합을 해보게 될 텐데 뭐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겁니까? 혹시 티볼 규칙 알고 계시나요? 뭐 야구하고 비슷하니까 이 배팅티에 놓고 그냥 그대로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티볼은 뭐 배팅티에 투수가 없기 때문에 배팅티에 볼을 올려놓고 타격을 해서 경기가 시작은 되지만 일단 야구랑 다른 점이 야구는 9인제, 네. 티볼은 10인제입니다. 한 명이 더 많고요. 그리고 전원 타격제라는 규칙이 있고 잔루 인정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원 타격제요? 전원 타격제는 1이닝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아웃카운트 없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선수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팀은 10명이 타격하여 아웃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내고 수비팀은 10명 모두를 아웃시켜서 점수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잔루 인정제는 공격 시 루상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한 주자가 있다면 이닝이 종료된 후 다음 공격에 미리 루상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규칙입니다. 아, 네, 이해가 좀 쏙쏙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타자나 수비수들의 규칙도 야구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타자는 스트라이크 규정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3번이면 네. 아웃이 되는 규정인데요. 스트라이크가 되는 상황은 다음 상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선 뒤 배팅 티 높이를 조정한 후 10초 이내에 타격하지 못할 경우 혹은 타격 예비 동작 3회 이상의 경우. 두 번째,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쪽 측발을 2부 이상 움직여 타격했을 경우. 세 번째, 헛스윙을 했을 경우. 네 번째, 파울을 했을 경우. 다섯 번째, 공을 타격하지 못하고 배팅티만 타격했을 경우. 여섯 번째, 의도적으로 번트를 시도했을 경우 등이 스트라이크로 간주됩니다. 심판은 주심과 루심으로 나뉩니다. 주심은 3m 원 밖에서 타자의 정면에 위치합니다. 플레이볼 구령은 시합을 개시하는 신호로 1회 초 경기 시작 시 한 번만 실시합니다. 심판의 자세는 항상 허리를 숙이고 팔을 90도로 하여 옆구리에 붙이고 볼의 타격점에 시선을 주시해야 합니다. 플레이 구령은 타자가 타격 시 심판이 외칩니다. 경기를 일시 중단할 상황이 생기면 타임 구령을 루심과 같이 외칩니다. 타자가 헛스윙을 했다면 스트라이크 구령을 외칩니다. 공이 파울라인에 벗어나면 파울 구령을 외칩니다. 공이 파울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페어가 되고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캐치한 공이 주자보다 먼저 도착했다면 화면에 보이는 행동과 함께 아웃 구령을 외칩니다. 주자가 공보다 먼저 루에 도착하면 세이프 구령을 외칩니다. 타자가 친 공이 외야 펜스를 넘어갔다면 홈런 구령을 외치고 오른팔을 머리 위로 높게 올려 손가락 하나를 펴서 가볍게 원을 그립니다. 경기 종료 시엔 게임 종료라고 외칩니다. 양발을 가볍게 벌리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도 알고 심판법도 배우고 경기장과 용구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강사님 팀과 그리고 선생님 팀이 나눠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준비! 라인업! 실전 경기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전하고 즐겁게 페어플레이하는 경기 하도록 합시다. 자, 모자 벗고. 자, 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원 타격제 규칙에 따라 1번 타자부터 타격을 시작하죠. 심판이 플레이 구령을 외치면 타격합니다. 강습 타구를 제1공격수와 1루수가 잡아냈네요. 2번 타자가 부드럽게 스윙을 해보지만 이번에도 상대팀 내야 수비에 막혀서 아웃됩니다. 배운 내용대로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10명의 타자가 모두 공격한 이후 공수교대가 이루어집니다. 1번 타자가 타자 서클에 들어서서 타격을 준비할 동안 2번 타자는 대기 타석에서 바른 자세로 대기합니다. 타격을 했다면 3번 타자가 배트를 수거합니다. 대기 타석에 있던 다음 타자는 앞선 타자가 타격 후 주루하는 동안 타자 서클로 들어섭니다. 타격 후 배트는 반드시 타자 서클 안에 놔야 합니다.
타자 서클 밖으로 배트를 던지는 건 티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또 있습니다. 주루 플레이를 할 때 슬라이딩을 하면 안 되고 리드도 할 수 없습니다. 도루 또한 금지되어 있죠. 이처럼 실전 경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므로 티볼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떠나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협동심과 배려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학교 체육 티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티볼은 경기를 마친 뒤에도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상대팀과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소속팀뿐만 아니라 상대팀 감독에게도 수고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 교실 교육 영상을 함께 만들어봤는데 먼저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영상으로 학교에 돌아가서요, 학생들 잘 지도하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이 티볼 영상이 이제 전국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배포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티볼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티볼이 조금 더 친감이 있는 좀 스포츠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네. 자, 우리 우승하면 모자 이렇게 위로 딱 던진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예요. 자, 모자 전부 다 벗고 하나, 둘, 셋. 우!